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수사팀을 해체시킬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칼질,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할 것이라는 예고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와 같은 검찰 안팎의 우려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다루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패트 몸싸움, 여야 37명. 검찰이 총선 앞에 무더기 기소를 했습니다. 회의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2명 기소가 됐는데 이게 회의 방해 혐의가요. 만약에 재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때는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총선 뒤에 당선이 무효될 수 있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정입니다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기소된 만큼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서 500만 원 이상 나오면 5년간 피선거권, 다음 대선 때 황교안 대표가 자칫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총선 앞에 큰 변수가 됐습니다. 민주당도 5명 의원들이 현재 기소가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가 돼서 한국당 의원들과 상황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반발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한 날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검찰의 감독자로 검찰을 잘 개혁하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바로 그 순간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시절에 부실장으로 있었던 인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당대표도 이른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때 당대표도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사진 보시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얼굴 모두 경직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두 사람의 모습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에서 마련한 신년회에 3년째 패싱을 했다. 기업 기살리기 또 없었다. 중앙일보는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재계 신년회를 불참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3년 내리 패싱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청와대에 그때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기업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기존 기업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인식이 여기서 드러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해명은 이에 대해서 신년 인사회가 따로 있었고 거기에 기업인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굳이 재계 신년회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요, 재계의 쓴소리를 대통령이 듣기 싫은 것 아니냐라고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신년 기획기사 보도되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 Z세대라고 굳이 분류를 해놨습니다만 이번 세대는 무슨 세대야라고 분류하려는 것 자체가 좀 꼰대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한 현 젊은이들의 응답률이요. 남자 50.1%, 여자 81.8%. 그리고 자녀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 남녀 모두 응답을 한 사람이 89%, 여성이요. 89%가 맞습니다. 현 젊은 여성들의 89%가 굳이 애 낳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누가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의 기반 문제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인식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씁쓸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조금 전 재계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 한겨레 신문은 신년 기획으로 중국의 선전시를 갔습니다. 일명 화웨이, 중국의 첨단 기업 화웨이의 도시로 불리고 있는 선전시. 미국의 제재를 뚫고 AI 시대로 직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은 앞서가고 있다. 한겨레 기자는 이렇게 르뽀했습니다. 화웨이, 텐센트, 비아디를 품은 중국판 실리콘밸리 선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마치 미래의 도시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전략은 단순합니다. 애국 소비를 통해서 자국 내에서 기업의 맷집을 키우고
베트남 공장을 세워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 국제시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단면입니다. AI 로봇이 근로자를 향해서 안전모 착용하십시오 라고 경고도 하고 있다는 것. 전자화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오랜 일이다. 기자는 위기감을 갖고 이런 르포를 오늘 써냈는데 상당히 주목할 법한 기사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미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과거에 이 전문가들이 2020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를 예측한 게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예컨대 생체인식 아이디로 서명이 대체될 것이다. 홍채와 지문과 음성으로 아이디가 되는, 신분이 구분되는. 과거에 예측했는데 이거 적중했어요. 반면 로봇 가사도우미가 화성에 착륙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은 틀렸습니다. 2000년에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2020년에는 외계인과 쌍방향 통신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 틀렸죠. 그리고 단순 노동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 근로자들을 아니라 3D 업종에 침팬지를 투입할 것이다 라고 과거의 전문가들이 예측했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만 달과 화성 등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적중을 했군요. 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